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예요. 자, 오늘 지금 할 내용은 뭐냐면요. 버핏이 은퇴를 번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핏이 은퇴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급락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는데 대만 달러가 갑자기 급등을 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흥미롭거든요. 리버스 IMF가 이제는 반대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팔란티어가 시간 외에서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그다음에 경제연합을 구성 중인 중국의 시진핑에 대해서도 한번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역 전쟁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한번 얘기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해드리고 그다음에 왜 금을 또 모아야 되는지, 금이 왜 요즘 투자하기 가장 매력적인 자산인지 이거를 한번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미국 증시 보면은요 좀 올랐다가 나스닥이나 S&P 500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진 않은데 지금 니케이나 상해나 항생은 또 이렇게 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달러가 갑자기 약세가 나오면서 지금 엔화랑 그다음에 위안화 그리고 원화 그리고 대만 달러 이런 데가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요동치면서 달러가 지금 약세로 돌아갔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할 내용이 뭐냐면 워렌 버핏이 엊그제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에서 자기가 CEO 자리를 물러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은퇴할 것이라고 갑자기 밝혔었는데 이거는 뭐 내부 이런 주요 인사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뭐 부회장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걸 발표하고 나서 지금 버크셔에서의 주가가 5%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5% 급락을 하니까 이사회에서 지금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의 버크셔 이사회 회장직 유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구 은퇴는 없을 듯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주가가 급락하니까 또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거의 뭐 정신적 지주이자 투자의 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회사에서 은퇴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걱정을 하겠죠. 버크셔에서의 거의 뭐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이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다시 또 유임을 결정한 것 같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크셔에서의 회사 측은 일요일에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그렉 에이블을 2026년 1월 1일자로 사장 겸 CEO로 임명하고 94세 워렌 버핏이 회장으로 유임하도록 투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버핏은 토요일에 열린 회사 연례 주주총회 마지막 순간에 연말에 자신의 CEO 자리를 버크셔 해서의 비보험 사업부문 현 부회장으로 교체해달라고 이사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발표했었는데 그거를 이사회에서 번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엎드려 절 받은 거 아닌가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갑자기 이 버크셔에서가 실적도 별로고 실적도 부진하고 주가가 갑자기 빠지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회장직은 명예로 이렇게 계속 남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워렌 버핏이 그렇게 결정한 것 같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번에 있잖아요. 이번 이렇게 주식 폭락에 다른 뭐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 마크 주커버그, 베르노르 아르트랑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보면 레리 페이지 뭐 이렇게 있는데 워렌 버핏만 거의 가장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은 돈을 올해 벌어들였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벌어들이나 했더니 워렌 버핏은 주식을 거의 다 팔고 현금 비중을 거의 29%, 30%까지 늘려놨거든요. 역대급 지금 현금 비중을 2024년부터 25년에 이렇게 늘려놨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워렌 버핏은 뭔가 위기가 올 것 같다고 미리 판단을 해놓고 현금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아직도 지금 현금 자산을 이렇게 늘린 거 보니까 아직도 현금이 가장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워렌 버핏 우리가 그렇게 따라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한다고 하면 단기 국채나 아니면 금에 좀 투자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뷰를 갖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율이 떨어진 이유가 지금 이 대만 달러 있잖아요. 타이완 달러가 갑자기 급락을 해서 이 달러 환율이죠.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지금 이게 뭐 우리나라 원화랑 말레이시아 링깃이랑 위안화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블룸버그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대만 달러 현물 환율과 그다음에 대만 달러 미국 달러 통화상이 뭐 1년 만기 인도 불륜 선물간에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쭉 보면요 20년 만에 큰 폭으로 확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내려왔다 이거를 보여주고요. 이러한 괴리는 대만 당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있잖아요. 무역 협상이 진전을 위해서 대만 달러 가치를
절상할 거다. 그러니까 가치를 올려버릴 거다. 이렇게 추측이 되면서 미리미리 이제 투자자들이 옮긴 이런 신호 같다. 미리 이제 달러가 약세가 오고 대만 달러가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대만 달러로 바꿔놓자.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하니까 갑자기 대만 달러가 월요일에 지금 5%까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급등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원화에도 지금 영향을 줘서 우리도 1360원까지 떨어졌었죠. 136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138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저는 환율은 저는 계속 1500원, 1600원, 2000원까지도 나중에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펀드멘탈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만 달러는 지금 수출업체들이 미국 달러화 보유분을 대만 통화로 환전에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두르면서 생명보험사들이 달러화 표시 포트폴리오를 해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대만 달러에 대한 그러니까 대만에 대한 수요가 몰릴 줄 몰랐다는 얘기죠. 너무 많이 최대치로 이렇게 몰려버리면서 이게 크래시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기적인 이런 제가 봤을 때는 변동이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통화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통화 당국 있잖아요. 통화 당국은 월요일에 통화 강세를 제한하기 위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이런 통화 이런 걸로 장난질 칠 수도 있고 여기는 약간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메이저들이 하는 놀이터잖아요. 놀이터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 메이저들이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환율이 막 몰려버리면은 급등을 할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게 쭉 이걸 읽어보니까 보험사들이 조금 충분하게 환율을 해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늘어나겠어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그 정도 이렇게 수요가 폭증할지 모르고 그만큼 많이 해지를 안 해놔서 이게 갑자기 달러 변동성이 대만 달러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건 이례적인 현상이다 하고 다시 또 안 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해지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만 달러가 갑자기 절상되면서 달러 약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IMF니까 외환위기 97년 외환위기에 리버스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리버스 IMF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표를 가져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외환위기 때 97년 때 우리가 IMF 때 이런 흐름이 있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흐름은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면서 달러 부족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리버스 IMF는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달러가 이제 과잉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화 가치는 원화 폭락, 그 다음에 환율은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 IMF는 원화 급등하고 환율은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 영향에는 금리 인상과 긴축 압박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고 리버스 IMF는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기고 자산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정부 대응은 IMF 구제금융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 IMF는 외환 보유액 증가,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리버스 IMF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고 트럼프가 이거를 유도할 수도 있다. 왜냐 달러 약세를 유도를 해서 이제는 미국에서 수출을 하겠다. 이제 니네들도 소비를 하는 국가로 바꿔라. 그래서 니네 지금 원화 가치나 아니면 대만 달러 그다음에 위안화 가치를 높여주겠다. 그래서 니네들은 부자가 되고 소비를 많이 해라. 근데 과연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소비 시장이 있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절상을 그러니까 원화 절상이나 뭐 이런 절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리버스 IMF가 생긴다고 하면요 우리나라 또 이제 자산 시장에 펌핑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부동산 시장도 갑자기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면서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또 경제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거고요. 장기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테니까 여러분들 뭐 미국 주식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시면 된다. 그리고 달러, 금 꾸준히 모아가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외환시장은 그렇게 변동성이 컸는데 금은 또 오르고 있어요. 금 선물 시장 보니까요 3,372달러로 이렇게 또 다시 3,400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을 찍고 내려왔었는데 다시 또 올라갈지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요. 저는 금을 꾸준히 모아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은 이제는 다극화 시대가 열리고 만약에 뭐 달러 약세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런 뭐라죠 경제적 이런 힘이 좀 약해진다고 하면은요 당연히 금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장기적으로도 금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금 영상 또 따로 해드리잖아요. 그때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매튜라는 이 금 분석하는 분이 있거든요. 매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값은 정점을 찍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막 시작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밀레니얼 세대와 테크 인플루언서들은 왜 실물금을 최신 트렌드처럼 여기는 걸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금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매튜의 이 분석 글은 제가 다음에 이렇게 이 영상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관세 그다음에 무역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통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말했고 중국과 미국 관리들은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블룸버그에서 시진핑 주석은 EU와 관계에서 지금 유럽과 관계에서 지정학적 전략에 있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유럽이랑 지금 협력을 하려고 계속 모색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얻고 있었던 무역 흑자를 이제는 유럽과 같이 해서 얻을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진핑이 점점 반미 이런 연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미국 대체 연대 뭐 이런 거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이 5월 7일에서 10일까지 열리는 러시아 전승절 행사 있잖아요. 여기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참석을 해서 그냥 참석을 하는 게 아니겠죠. 푸틴을 만나서 아마 여러 가지 협상이나 이런 거를 계약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따로 영상을 시간 나면 찍으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다극화 시대가 벌어지고 있다. 뭐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지정학적이든 다극화 시대가 벌어지고 있고 브릭스가 이제 부상하고 있으면서 금의 가치는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자산들은 미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지금 특히나 저는 중국을 대안으로 보거든요. 중국이나 이런데 그리고 금에 대해서도 그리고 뭐 비트코인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비트코인은 너무 변동성이 커서 그냥 아시는 분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소액만 하고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론은 뭐냐면 자산의 다각화를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 너무 미국에만 몰빵을 하면요 그것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애 종목이죠. 팔란티어가 예상과 부합한 실적에도 시간 외에서는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괜찮았었는데 왜 급락을 했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뭐 가이던스나 뭐 이런 게 안 좋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이날 장 마감 후에 1분기 매출이 8억 8,400만 달러. 대단하네요. 주당 순이익 EPS가 0.13달러로 각각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쭉 증가율을 한번 봐야죠.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그래서 상업 부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2억 5,500만 달러. 그다음에 정부 부분 매출은 45% 증가한 3억 7,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팔란티어는 이런 성장세를 감안해 올해 미국 내 상업 부문 매출이 11억 7,8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을 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인 약 2억 1,400만 달러로 주당 0.08%로 늘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팔란티어 CEO죠. 알렉스 카프 최고 경영자 CEO는 실적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AI 시대에 현대 기업을 위한 운영 체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팔란티어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지각 변동 수준으로 회사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이렇게 자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주가는 갑자기 빠진 거는 뭔가 더 오를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 있고 그다음에 더 많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성장세가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면요 진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이 지금 최고점이 125달러였거든요. 그 전에 직전 최고 고점을 과연 돌파를 하느냐. 이게 돌파를 못하면요 제가 뭐 차트를 뭐 맹신하진 않지만 그래도 차트 중에 가장 유명한 거 있잖아요. 쌍봉 이거 찍으면은 급락이 나온다는 이런 차트가 많잖아요. 이 쌍봉을 만약에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쌍봉을 돌파 못하고 이렇게 찍고 계속 내려가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이 내려가는 지금 수준이면요 더 많이 하락을 할 수도 있다. 그만큼 팔란티어가 인기가 많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보면은요 22년도에 5달러였어요. 5.8달러에서
$125까지 무려 뭐 50배 이상, 뭐 100배인가요? 이게 20배인가요? 20배?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성장성이 많이 좋다고 해도 쉬어갈 수도 있거든요. 테슬라보다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보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조심할 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종목들 있잖아요. 중국의 T10이나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 이런 주식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메이탄이 뭐 5.36% 올랐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뭐 1.95%로 괜찮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랭킹 로얄에서 나온 가장 높은 에버리지, 그러니까 평균 IQ 2025년 나라별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1등이 지금 인포그래픽을 보면은요, 중국이 1등 107.19로 1등이고요. 그 다음에 2위 한국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3위가 일본, 그 다음에 4위가 이란, 그 다음에 싱가포르, 러시아, 몽골, 아르메니아, 뭐 오스트리아 이런 순입니다. 이게 평균치니까 뭐 미국은 또 낮게 나와 있네요. 평균치니까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또 이제 평균은 또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좀 낮게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요, 또 이렇게 한국이 2등이라고 봤을 때 중국이 1등이라 좀 의문을 이렇게 가졌거든요. 근데 한국이 또 2위니까 이거 자료가 맞나? 약간 이런 조금 국뽕이 좀 차오르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2위인데 중요한 거는 진짜 중국이 1위 이게 어느 정도 맞는 거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젠슨왕 이 엔비디아 CEO도 이런 얘기를 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AI 분야에서 미국보다 얼마나 뒤처져 있나 이거를 기자가 물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CEO 젠슨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도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그러니까 대만 사람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이거든요. 지금 보면요. 중국은 뒤처지지 않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역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AI 연구자의 50%가 중국인입니다. 젠슨왕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엔비디아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중국 망한다, 중국 안 된다 이렇게 무시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거랑 다르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이 인포그래픽에 보면은요 2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에버리지 지금 평균에서.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나라도 잘 나갈 수 있다. 이 뭐 지금 딥시크가 보여줬잖아요. AI를 중국도 개발할 수 있다. 그다음에 반도체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충분히 똑똑한 민족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AI나 이런 분야에서 충분히 지금도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 정책이 잘못됐다는 이거죠. 지금 보시면 중국과 비교를 해볼게요. 중국은 지금 부동산을 박살내고 부동산 뭐 헝다나 뭐 이런 데 망한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게 망한다고 하면서 중국 망한다. 중국 잃어버린 30년이다.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러면서 그 돈을 어디로 갔죠? 이 망한 돈을 AI나 아니면은 신산업, 뭐 전기차나 이런데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데에 들어갔죠? 배터리나. 그래서 그런데 몰빵을 하면서 결국엔 딥시크가 나왔잖아요. 딥시크의 양원평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딥시크의 양원평처럼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유니트리나 유비테크, 유니트리의 뭐 왕싱싱 CEO처럼 젊은 CEO가 돼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업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 부동산을 박살내니까 그 돈들이 AI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회사들로 들어가면서 계속 창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MZ 세대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120만 명이 뭐 놀고 있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120만 명이 뭐예요? 얘네들 MZ 세대들은 지금 계속 AI나 이런 개발을 하려고 지금 여기에 열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나라 한국의 천재들은 의대로 다 가고 있어요. 공대로 누가 갑니까? 공대 가서 뭐 얼마나 받나요? 의대로 가서 뭐 4억 넘게 연봉 벌면 얼마나 좋아요. 의대 의사 돼서 인정도 받고 그다음에 정년도 없고 연봉은 뭐 4억 이상 받고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괜히 뭐 공대 가서 개고생하면서 그렇게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뭐 정년 퇴직하면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나라면 진짜 똑똑하면은요, 저처럼 뭐 똑똑하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 데나 가고요. 똑똑한 사람들은 의대 가는 게 옆에서 다 의대 가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돈은 부동산으로 가고 있죠. 지금 이번에 보니까 뭐 부산에 사시는 분이 레미안 원베일리를 뭐 106억에 현금으로 샀다고 하거든요. 부동산 죄송합니다. 부산 거주자 분께서 그런 거 봤을 때 역시나 우리나라는 이제는 부동산이다. 강남 3구 특히나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는 지방은 다 버리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 그다음에 상가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최고다. 그래서 아파트로 여러분들 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걸 보면은 딥시크의 양원평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젊은이들의 뭐 롤 모델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유튜브 보면요. 부동산 성공파리 애들만 맨날 나오면서 걔네들이 뭐 자기가 뭐 돈 많이 버는 것처럼 자수성가한 것처럼 롤모델을 걔네들이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참 암울하다. 딥시크 양원평이나 아니면 뭐 엔비디아 이런 젠슨왕 CEO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을 해라,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높여줘도
모자랄 판에 부동산 성공파리 애들이 나와서 맨날 강의 판다. 뭐 강의를 보면은 부동산 경매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우리나라 미래는 이렇게 똑똑한 민족이어도 이런 여러 가지 방향, 정책 방향이 잘못됐으면은 이렇게 힘들어질 수가 있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부터라도 잘 하면은 다시 또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력 있는 민족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다시 바뀔지는 저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원유 있잖아요, 원유. 배럴당 지금 WTI가 계속 58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야,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 처음 봤습니다. 지금 팬데믹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팬데믹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왔는데, 이렇게 정점을 찍고 쭉 가다가 이제는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원유 이런 채굴 업체들도, 그다음에 셰일가스 채굴 업체들도 당연히 채굴은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원유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게 리세션이죠. 아래 공포라고 하잖아요. 경기 침체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왜 지금 유가가 떨어질까요? 경기가 좋으면은 당연히 유가가 올라야 되는데 왜 떨어질까? 이런 거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리 감소 숫자, 미국의 지금 일자리 감소 숫자인데요. 지금 보면은 거버먼트 정부에서 이게 일자리 감소가 27만 9,445건으로 이게 아마 일론 머스크의 고지가 이런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줄이면서 뭐 니테일이나 뭐 이런 데도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큰 건을 해서 많은 일자리를 줄이면서 결국에 뭐 여기 지금 지방 정부 있잖아요. 이쪽에 뉴욕이랑 이런 집값이 급락을 했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아마 이런 퇴직자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일자리가 감소되니까 결국 소득도 감소될 것이고 소비도 감소될 거라 이거죠. 그러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건데요. 골드만삭스 리서치에서 나온 건데 최근에 지금 보면은요. 추정에서 630억 달러가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 행가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중국에서 있잖아요. 돼지고기 수입 취소가 급증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가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거를 엄청나게 취소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돼지고기 값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애틀란타 패드에서 GDP 나우 여기에서 지금 본 건데요. 지금 보면은요. 패드 조정치를 보면 이 마이너스 2.7이에요. 지금 GDP가. 근데 금 조정값을 더하면은요. 마이너스 1.5로 나온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역시나 리세션이다. GDP가 낮게 나온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2개월 연속도 이제 GDP가 또 낮게 나온다는 거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리세션, 경기 침체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 의심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폴로에서도 나온 거가 있는데요. 아폴로에서도 지금 보면요. 여러 가지 지금 설비 투자가 급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2개월 수익 전망치인데 이 전망치도 하락한 게 보이죠? 지금 리세션 때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위기가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급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점점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1년치 그 컨퍼런스 콜 헤드 인플레이션 값인데요. 이게 또 6%가 가고 있다고 하면서 6% 가면서 다시 또 이제 인플레이션 쇼크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높아지면 결국에는 주가는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아폴로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는 약간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보면요. 리세션 시나리오인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25년 여름에 이게 리세션이 발발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관세 지금 4월 1일 날 관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20일이랑 40일 지나면은요. 컨테이너십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이제 미국 항구에서 이 컨테이너십이 점점 멈추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하루에서 이제 열흘 지나면은 또 이제 점점 이제 이런 수요가 점점 감소할 것이고 이제 감소하면서 뭔가 이제 선반이나 이런 게 그 매대나 이런 데가 그리고 창고 이런 데가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면서 점점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잘릴 것이고 이제 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면은 이게 뭐 5월이나 아니면 빠르면 6월 달 그러니까 5월 말이나 6월 달에 이렇게 또 이제 많은 해고가 발생을 하면은 결국에는 여름 정도에는 리세션이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거를 예상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보시면은 리세션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워렌 버핏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 3월 미국 상품 무역 적자가 1,620억 달러로 급증을 했고요. 이게 왜냐면 지금 관세 이것 때문에 갑자기 급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73% 갑자기 증가를 했죠. 왜냐? 관세 전에 이렇게 계속 수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년 3월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는 전례 없는 1,620억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73.2%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큰 폭으로 확대된 적자는 미국 무역 역학의 불균형 심화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하면은 더 아마 이게 악화될 것 같은데 참 걱정이 됩니다. 미국이 이만큼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국가인데 이걸 관세로 한다고요? 과연 순순히 다른 나라들이 이걸 관세를 용인을 하면서 미국의 재정 부채, 재정 적자를 메워줄 것인가? 저는 조금 의문이 많이 든다. 그래서 2007년, 2008년 이 떨어졌을 때는 급락했을 때 니먼 브라더스 재정 위기 사태 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이게 매번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다가 이렇게 불트랩이라고 하죠. 갑자기 확 올랐다가 오르면서 이제 다시 또 역시나 미장은 신이다. 미장은 꾸준히 모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올랐다가 다시 또 급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급락을 할 수가 있으면서 이런 거 여러분들 대비를 하셔야 된다. 지금 보시면은요. S&P 500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쉽게 한번 볼게요. S&P 500 차트를 보면은요. 여기 넘어야 되는데 지금 넘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쭉 내려오면은 아마도 이거 차트가 또 내려가면 다시 또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모릅니다. 여기 예전 전고점을 넘어서야 좀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뭐 랠리가 끝났다, 이 하락이 끝났다, 이거는 조금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렇게 현금을 많이 모은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렇게 현금을 모은 거를 여러분들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니면 현금을 많이 모아야 될까, 아니면은 금을 많이 모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그래도 달러보다는 차라리 금을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 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달러는 계속 발행하면서 달러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계속 떨어지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금을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 금의 가치는 계속 오르고요. 요즘 지정학적 위기나 아니면 뭐 미국이 좀 흔들린다 이렇게 생각해도 금이 오르니까 가장 높은 확률로 금을 모으는 게 지금은 가장 낫지 않을까. 현금이나 아니면 금을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